오늘은 그 요 며칠 계속 2차전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최근 다시금 이 주류 배터리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2차전지 섹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몇십 혹은 몇백 장짜리 이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구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올 때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좀 배터리 시장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현재 주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영문 약어 앞을 따서 뭐 NCM, 이제 NCA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철을 기반으로 한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3원계 배터리는 국내 기업들이랑 이 중국 기업들이 메인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각각 기업들이 좀 본인들의 해자가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배터리를 만들면서 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로 테슬라 X를 제외하고 이 모든 차종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말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향후에 이 배터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사 배터리, 그러니까 자사의 어떤 전체 판매량의 3분의 2나 정도나 되는 물량을 탑재를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 애플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능보다도 이제 안전성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왜 3원계 배터리를 쓰지 않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LFP 배터리는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3원계 배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하이엔드급이고, 이 LFP 배터리는 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값이 싼데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이 안정성이 뛰어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GM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제목에서처럼 사실 이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가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IPO도 늦출 정도로 이런 건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3원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나는 과정을 좀 보면 열이 이렇게 갑자기 폭주해서 불이 확 붙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다 탈 때까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불이 안 꺼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원계 배터리의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보면 가히 엄청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해도 한 90% 정도밖에 이제 충전이 안 되는 반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 100%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는 이제 값이 싸고 화재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보다는 이제 안정성을 이제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배터리가 만능은 아닌 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스마트폰에 좀 비유를 했지만은 이 저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근에 음극재 쪽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뭐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주전자 제로나 나노 신소재의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런 어떤 주행거리의 문제는 충분히 음극재 쪽에서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단순 경제 논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차량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한쪽은 안전하지만 주행거리는 조금 짧고, 반면에 이제 다른 한쪽은 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하지만 주행거리는 좋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전자죠. 화재가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몇십 또 몇 킬로미터 더 가는 거는 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CATL이 이런 식으로 독주를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인 중국에서 밀어주는 것도 있고, 사실 3원계 배터리도 생산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전 세계 1등 전기차 기업이 원하는 배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점유율은 쉽게 꺾이기가 이제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카는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주행거리보다 안전성에 방점을 둔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춤했던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이 다시금 커지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국내 3원계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관심까지 더해서 최근에 LFP 시장, 이 배터리 시장은 더욱더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그 LFP 배터리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키워 나간다면은 이 3원계를 만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이 국내 기업들도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를 개발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1년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놓으면 LG화학이 독일의 수드케미와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의 차이는 양극재인데, 그러니까 비싼 니켈, 망간, 코발트를 쓸 거냐, 아니면 이제 값싼 철이나 인산을 이제 쓸 거냐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2011년도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배터리가 아니고 3원계로 시장을 높이고 있죠. 근데 LG가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이제 선택을 바꿨냐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그 특허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 LFP 배터리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 단계별로 이렇게 소유자가 다 달랐거든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각각에게 좀 로열티를 지급하는 문제가 되게 애매했었는데,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 회사 이제 합작 회사를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접고 3원계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중국도 당연히 여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사실 이제 10년 전에는 이 문제가 특허 문제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이 LFP 배터리 관련 주요 특허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서도 좀 그런 점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소재 특허 만료의 시기가 이제 도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된다는 거는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이 시장을 이제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게 됐고, 이제 그에 더해서 중국이 잘 하는 이 원가 낮추기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애매한 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설은 3원계로 해놓고 장비 셋업도 다 해놨는데 시장은 지금 LFP 배터리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뭐 무조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대라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국내 배터리 3사를 좀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전기차가 덜 팔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각형 배터리 판매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 투자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유럽에도 증설을 해놨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차량이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LG랑 SK인데, 사실 현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물론 LG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건 약간 시일이 걸린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하는 이 3원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인다는 것은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가격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이제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으신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사실 때, 처음 구매할 때 관심을 가졌던 여러 분야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은 배터리가 몇 시간 동안 뭐 작동을 하네, 뭐 갤럭시는 배터리가 몇 시간 가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전기차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뭐 지금이야 이제 3원계가 뭐 어떻고, 뭐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나중으로 가면 이제 브랜드로 선택이 갈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km 가는 전기차랑 500km 가는 전기차는 이제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가격, 안전성,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보고 판단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제 사견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는 이걸 이제 이렇게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터리를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인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을 한 거고, 결국에 이제 차량의 경쟁력을 자세히 어떤 브랜드력으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3원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이제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의 제목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지금 전 세계 기조 중에 하나가 이 ESG 기업 경영을 좀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3원계에 쓰이는 코발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인권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조달을 받는다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ESG 경영에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너무 어두운 면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태양광 때문인데요. 사실 과거에 이제 태양광 산업이 좀 개화하기 전에 잘 아시는 이 OCI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리 자기네 그 회사들이 고순도 제품을 생산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됐던 건 중국에서 물량을 들이댔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물량 앞에 장사가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바람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첨보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이제 첨보는 이 리튬 인산철과 니켈 모두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리튬염이라는 걸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양쪽 시장이 누가 커지더라도 수혜를 입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보의 첨가제를 보게 되면은 이 리튬 인산철에도 들어가고 3원계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CIS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근데 조금 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의 고객사에는 이 CAT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가 이제 전공정 부문에서 이 회사에 납품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CATL의 물량이 늘어나고 캐파가 커질수록 이제 수주를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넷이라는 기업도 있지만은, 이 기업은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한다기보다도 그 몇 년 전에 이제 배터리 규격 인증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중국의 CEL이라는 기업이랑 조금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수혜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각광받는 이유랑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산업이 태양광 발전 산업처럼 잠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